우유값이 또 오른다. 그래서 밀크, 우유란 단어하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란 단어를 합쳐서 밀크플레이션, 우유가 물가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우유 원유 가격 인상률입니다. 10.4%나 올린다고 합니다. 올릴란지 안 올릴란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10.4%라고 이야기해요. 추세선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요. 리터당 922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0.4% 올라서요. 리터당 926원이었거든요. 2021년에는요. 2.3%가 올라서 947원이 됐고요. 2022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5.2%가 올라서 996원이 됐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2023년 10.4%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리터당 1,065원에서 1,100원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우유 가격이 이 정도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까지. 내년 원유 가격이. 야, 진짜 많이 오르죠. 장난 아니게 오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우리 원유 가격 싸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106개국 중에 12번째입니다. 레바논이 리터당 4.8달러고요. 홍콩은 3.04달러고요. 대만은 2.97달러. 대한민국은 1.86달러예요. 106개국 중에 12번째예요. 많죠? 비싸죠? 일본은 1.34달러고요. 영국은 1.10달러. 프랑스는 1달러가 안 됩니다. 0.96달러예요. 미국은 0.93달러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지금 2배죠. 2배. 2배입니다. 그런데 낙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낙농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말입니다. 하루 15만 원을 줘야지 인력을 구할까 말까래요. 하루 15만 원. 게다가 아침 참 줘야죠. 점심 줘야죠. 저녁 참도 줘야 됩니다. 3번을 줘야 돼요. 이러니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쓰면 남겠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인건비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사료가 또 장난 아닙니다. 사료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요. 사료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소에게 주는 사료 가격이 기존에 보다가 말입니다. 많이 들어갈 때는 2배가 넘는다고 하고요.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폭등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해요. 폭등이라는 말을. 그 정도로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공공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전기요금 말입니다. 가스요금 말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은요. 시골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여러분 노인네 2분이 사는데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6만 원 돈이 나옵니다. 6만 원. 말이 6만 원이지 여러분. 노인네 2분이 사는 집에 6만 원이 나온다는 건 이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축사로 가보자고. 축사로 가면요.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송아지를 놓는다 그러면 전기 계속 켜놔야 돼요. 송아지 받아내야 되잖아요. 의외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요. 게다가 이게 유가가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뭐 트랙터라든가 하는
그런 재반 비용까지도 지금 공공요금 인상하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축산농가는 3중고, 4중고, 5중고입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해요. 예, 참 이해가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유가 오른다는 것은요. 그것도 10.4%가 오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물가 전체를 올려서요. 오히려 소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우유와 관계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당장 관계 있는 게 빵이나 커피죠. 빵값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커피값 올라갈까요?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가를 올리는 쉽게 말하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원유값 좀 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조차.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물가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외식 물가 한번 보세요. 외식 물가. 외식 물가 안 떨어졌거든요. 외식 물가 작년 9월에 9%라고 하는데요. 올 6월에 보면 6.3%예요. 여러분들도 외식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밥집에 가서 말입니다. 뭐 그럴듯한 찌개 하나 시켜놓고요. 소주 한 두어 병 먹으면 그냥 5만 원이에요. 둘이서 가도요. 그냥 5만 원입니다. 아니 밥집에 가면 이게 싸게 먹으려고 가는데 5만 원이면 될까요? 이게 만약에 좀 괜찮은 중국집을 가잖아요. 뭐 괜찮다는 게 그냥 뭐 자리가 좀 많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요리 하나 시켜놓고 3명이서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7만 원, 8만 원입니다. 7만 원, 8만 원. 엄청나죠. 부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유가 오르면 빵 가격 오르고 커피 가격 오르면 또 한꺼번에 외식 물가가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 물가를 6월 달에 2.7%까지 끌어내렸다. 그래서 이게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인데 다시 이게 밀크플레이션이 되면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백반양보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유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 이것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나 우유값 많이 받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이게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요. 결국 축산농가도 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유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유 회사들이 망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가격, 시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격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요. 또 분석하고 세계에서 106개국 중에 12번째 우유 가격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결국 말입니다. 국민들은 국산 우유 안 먹습니다. 이게 해외 수입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더 싸니까.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축산 농가의 원유를 사서 우유를 만드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잘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이 밀크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